왜 그 텃밭 있는 데다 하냐고. 그럼 어떠해? 하지 마. 아무튼 관역은 안 된다고.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 천주 씨. 어휴 이놈 하자 그냥. 어휴. 뭐는 진짜? 어휴. 어? 어휴 안 부러지냐? 에이씨. 부러지. 어? 올라.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이 할머니 이제 장난이. 이게 얼마짜리 알고 그래?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나 다 부셔버릴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화살을 부러뜨리다니 참을 수가 없다. 화가 가라앉을 줄 모르는 복순 씨. 활 좀 그만 쏘랬더니 적반하장도 이럴 수가 없다 싶다.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밭으로 나선 복순 씨. 어제 내린 비로 고랑 정리를 못했던 게 영 마음에 걸렸었다. 새벽부터 나온 아내가 뻔히 일하는 걸 보고도 아침부터 딴전을 부리는 천주 씨. 관역을 만드는 중이다. 관역까지 세웠으니 진짜 화살을 걸어본다. 꽂히는 화살에 스릴이 넘친다. 밭일 산매경에 빠져있는 복순 씨. 그때 뭔가 수상한 김새를 눈치챘다. 일하는 아내를 코앞에 두고 눈치 없이 활을 쏘다니 아침부터 제대로 걸렸다. 나 일하는 거 뻔히 보면서 도와주지 못하고 무슨 집에서까지 화를 쏘냐 그래? 맨날 도망가다 보대? 아이 그 활터를 자주 못 가니까 그렇지. 맨날 자주 도망만 잘 가더만. 아내의 볼멘 소리는 들은 채 만 채. 그냥 두고 볼 복순 씨가 아니다. 아유 그럼 화나 위험해. 나 이거 비싼 거야. 저 빨리 아니, 소스 알았어. 따러 가야지. 알았어 내가 일단 나 알았어 이거 비싼 거야. 망하지 빨리 말자. 치워, 그러면. 알았어 어르신 저 소순 따러 가야 된다고. 알았어. 아내의 기세에 사정없이 눌린 천주 씨.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저렇게 이제는 집에서까지 와서 쏘고 난리네. 나가다 못해서 이제 집에서까지. 저는 화를 내가 다 부셔버려야 돼. 저꼴 안 보려면. 아이고 진짜 못 말리고 못 살겠네 정말. 에휴 얼른 소순 따야 돼. 소순 따야 돼. 빨리 가서 소순 따야 된다고. 시기가 있는 것이. 아휴. 다리 못 가게 하자. 이럴 땐 아내도 밉고 텃밭도 딱 싫다. 얼른 소순 따러 가 빨리. 아 빨리 와 놔두고 빨리 이거 받아. 빨리 가요. 에휴 좀 얼른 하자 그럴 때 해지. 그러면 그냥 맨날 할만 맨지고. 일할 때는 좀 할 좀 잊어. 매일매일 할 일로 넘쳐나는 복순 씨의 텃밭. 소순이 좀 뻣뻣하니 시기가 조금 지났다.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밭으로 끌려온 천주 씨.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못해 이건. 나무 돼버려서. 나무 돼버려. 이건 머슴도 아니고 일만 시켜대는 아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천주 씨. 솔순 따서 효소 담궈서 아들도 주고 사이도 주고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니까 이런 거 주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대요. 아이고 내가 더 스트레스 받 내가 애들보다. 에이구, 나랑 결혼할 게 아니라 국공이랑 결혼했어야 되는 거야. 어? 고작 활 몇 발 쏜 것뿐인데 야박하게 구는 아내가 밉다. 복순 씨 눈에 활은 취미가 아니라 일하기 싫어 도망치는 것 같다. 할 일을 끝내고 해도 되지 않냐는 거다. 천주 씨는 혼자가 아닌 아내와 함께 전원을 즐기고 싶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속 편히 살아도 될 것을 일에만 매달리는 저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갖고 오세요. 속 없이 아내가 시키는 일만 하기에는 노년에 낙이 없다. 달달하게 살아도 시원찮을 전원 생활이 아내의 고집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만 같다. 잔뜩 기가 죽은 천주 씨?
힘은 들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많은 걸 딱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팔아도 되겠다. 뭘 팔아 우리 식구들이나 먹으면 되지. 어유 엄청 많잖아 이렇게. 용돈벌이도 하고 좋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천주 씨는 진심인지 아닌지 점점 더 일을 벌이려는 아내 때문에 넋이 나갈 지경이다. 이제 조금 팔자고. 너무 많으니까. 할머니는 또 일거리 내 일거리만 또 많아지잖아 또. 아유, 내가 진짜 뭐 택배기사 되라고 일거리만 안 돼 팔지 마. 멋있다. 나는 기분이 좋다.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안 먹어도 배불러? 이거만 봐도. 저 봐요. 저 양쪽으로 쫙 해놓으니까. 아유 나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기분이 되게 좋다 나는. 그날 밤 여느 농부라면 잠자리에 들 시각. 복순 씨는 또 일을 벌인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면서도 밤 12시가 되어야 잠이 드는 강철 체력이다. 억척스럽게 막 이것저것 하고 기름 장사도 하고 해서 손에 일이 없으면 뭔지 모르게 허전한 것 같고 뭐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래요. 아니 누구야 또? 그런데 그때 딸. 애들은 잘 자고 있어? 더 일찍 자는구나 학교 가는. 어릴 때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딸. 삼남매 중에서도 특히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큰딸의 전화다. 먹어도 좀 해놓고 그랬거든 반찬. 그러니까 언제 시간 되거든 와서 좀 가져가. 자식의 안부 전화에도 자식 걱정이 먼저인 복순 씨다. 우리 딸 목소리 들으면 그냥 마음이 찡한 게 아파요. 복순 씨에게 삼남매는 늘 마음 깊은 상처다. 딸의 목소리 한마디에도 어려웠던 시절이 떠오른다. 딸이 시험 치러 가는데 남들은 막 학교 앞에다 엿을 붙이고 막 합격하라고 기원하는데 나는 그냥 한 1년 더 있다 좀 있다가 갔으면 해서 좀 차라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빌었다니까요. 마음속으로.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가진 게 없어 마음껏 해줄 수 없었던 복순 씨. 부족한 자신을 탓하며 살아온 엄마는 오늘도 일을 놓을 수가 없다. 무거웠던 삼남매 엄마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빨리빨리 하고 갑시다. 복순 씨가 웬일로 집을 나선다. 아내가 재촉하니 더 정신이 없는 천주 씨. 빨리 시장 좀 갑시다. 갔다 와서 할 일이 많어. 도통 외출이라고는 하지 않던 아내가 웬일로 장에 가겠다고 서두르는데 천주 씨는 내키지 않는다. 도착한 곳은 마석 5일장. 마뜩 차는 외출이지만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하니 기분이 풀리는 천주 씨다. 이것도 10,000원, 5,000원. 체리 삭가볶음 하나. 체리? 과일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복순 씨가 시원하게 쏜다.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은 장터에서 두 손 꼭 잡고 걷는 칠순의 부부. 반찬 많다. 그런데 복순 씨의 걸음이 갑자기 빨라진다. 손을 잡기보다 이끌려가는 천주 씨. 오, 들겠다, 들게. 콩도 있고. 이게 참깨? 모종을 고르는 복순 씨. 이거 좀 심을까? 들게 좀. 어우, 좋다. 좋아. 요거 하고. 요거 좋고, 요게 좋은 것 같아.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아내.
모종을 5판이나 샀다. 아, 뭐 이렇게 많이 사? 조금만 사. 할아버지 땅이 2,000평이야. 이거 그래도 심고도 그렇지. 남어. 아이고 왜 그래? 심는 건 내가 심을 테니까 괜히 그래. 한번 봐보세요. 물 주는 거는 할아버지가 줘야지. 안 해, 난 몰라. 안 해. 안 하면 누가 해? 그렇게 말이야. 할망구 해야지. 할망구 해야지. 할망구 가면 할망구 혼자 잡세요? 맞아, 맞아, 일만 맞아. 해라. 아유, 그 말씀 잘하셨다. 그 말씀 잘하셨어. 아유, 정답이야, 정답. 순식간에 모종을 지르는 아내를 눈앞에 두고 할 말을 잃은 천주 씨다. 빨리 들어. 나 혼자 어떻게 들고 가? 빨리 가요. 일 벌이는 데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아내 때문에 트렁크에 넣어야지, 트렁크. 기껏 좋았던 기분도 사라졌다. 할아버지,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왜 대답 안 해? 아, 왜 불러? 월문이로 갑시다. 일단 월문이로 좀 가요. 내가 뭐 사놓은 게 있어. 싣고 가야 돼. 모종으로 더 모자라 뭘 또 사놨다는 건지 마음이 착잡하다. 아내는 대체 무슨 일을 더 벌이려는 걸까? 빨리 내려. 빨리 와봐요. 아유, 또 닭 사러 왔구만. 아유, 씨, 무슨 닭을 또 사. 아유, 와봐요, 와봐. 몰라. 아유, 닭이 아, 있는데. 빨리 와봐. 병아리 좀 몇 마리 더 사서 기르게. 밭일도 차고 넘치는데 닭까지 늘리자니 답답한 천주 씨. 남편 속도 모르고 토종닭 병아리 구경하는 복순 씨. 많으니까 이쁘다. 아유. 야, 우리 집 가자. 복순 씨 마음은 이미 달걀을 가득 얻은 기분이다. 아우, 여기 좀 와봐봐요. 한번 와봐봐. 얼마나 귀여워. 얘네들 좀 봐. 왜 이렇게 봐. 닭장 근처도 가기 싫은 천주 씨. 속 터지는 남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복순 씨는 병아리만 보고도 신이 났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양 샀으니까 기분 좋게 가져갑시다. 샀어. 그래, 어차피 샀는데 가서 그냥 잘 기르게. 모종 5판에 병아리 11마리까지 천주 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얘네들이 얼른 커가지고 이제 알을 쑥쑥 낳아야 될 텐데 조금 내가 노력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편하고. 시집장가 다 보낸 3남매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 생각도 좀 해줬으면 싶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닭장으로 향한 부부. 아, 니네들 친구 왔다. 니네 새끼 왔다. 나가자. 이게 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달걀을 먹이기 위해서다. 니네들 쪼면 안 된다. 아, 저 가깝게 가도 안 쫀다. 우리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럴까? 남편의 따가운 시선을 무마하려는 아내의 딴청에 더 열이 오르는 천주 씨다. 장터에서 돌아오자 복순 씨는 더 바빠졌다. 한쪽만 쫙 놔줘요. 장에서 사온 대파 모종을 곧바로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 김장에 쓸 대파 모종 심기에 일을 재촉하는 복순 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아내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 나갔다 올 거야. 아유, 가긴 또 어딜 가. 이거 심든 거 마저 심어야지. 참다 못한 천주 씨가 텃밭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에이, 좀 도와주고 가지. 그냥 가고 있냐. 에이. 저렇게 나가버리는 남편이 원망스러운 복순 씨. 아유, 더워. 아유, 죽겠다. 힘들어. 오늘도 야속한 남편이다. 속상한 마음 달래려온 국궁장.
마음을 다잡고 활터에 선 천주 씨. 해도 너무한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천주 씨의 화살. 복잡한 마음과 달리 명중이다. 화살 한 발에 기분이 풀린 천주 씨. 야심차게 두 번째 활시위를 당기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 더 관중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취미 생활을 막는 아내 보란 듯이 활을 쏘니 백발백중이다. 고문님 연참 중이에요. 오늘 한 통 쏘셔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맞아 오늘은 또. 너무 맞으셔요. 관역에 꽂히는 화살을 보니 타들어갔던 속이 다 시원해졌다. 좋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셨네. 오늘 한 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백수라도 할게요. 사장님 백숙 쏜다는데 가시죠. 그 시각 홀로 모종을 다 심고도 또다시 고랑 정리가 한창인 복순 씨는 땡볕 아래 고군분투 중이다. 잔뜩 화가 나 도망간 남편은 올 생각이 없나 싶은데 그때 복순 씨의 텃밭으로 차들이 들어온다. 한턱 쏘라는 말에 호기롭게 사람들을 몰고 왔다. 웬 사람들이야 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국공장 사람들. 할멈 나왔어. 국공장 사람들 좀 왔거든. 왜 와? 아 뭐 내가 모시고 왔지. 저기 저 닭백숙 좀 해야 되는데. 아 몰라 나 이거 해야 돼. 바빠 죽겠는데 왜 미리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아유 저 사람들 속도 모르고 내가 인상 쓰고 있는지 알 거 아니야. 천주 씨는 난감한데 알았어 가봐. 뜬금없이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닭백숙까지 해달라니 복순 씨는 기가 찰 노릇이다. 저기 우리 사두님이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같이 사고. 웬 닭을 이렇게 많이 사갖고 오셨대? 아니 내가 같이 먹으려고. 근데 오셔갖고 이렇게 손님이 일을 하셔서 어떡할까요? 그래도 집으로 찾아온 손님인데 마냥 둘 수는 없고 저거 마지못해 살펴보는 복순 씨. 아유 이거 갖고 안 돼. 물 이만큼 더 넣어요 얼른. 다 보여 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마무리해요. 난 저거만 마무리해야 돼. 이거 마저 할아버지가 해. 저런 건 넣고. 아이고 난 저거 해야 돼. 비 오기 전. 마무리해야지. 비 때문에 밭일이 먼저인 아내. 장에서 사온 모종시물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화를 내고 나가서는 손님까지 몰고 온 남편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고 저렇게 그냥 태평하다 태평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힘들어.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복순 씨는 속이 끓는다. 그런데 뭔가를 상의하고 나선 사람들? 저기 판넬을 한번 쏴봤어 그랬더니 예. 안 되겠어. 팍팍 뚫려가지고 화살만 나버리겠어요. 그 뒤에 간역을 여기다 놓지 말고 저 뒤쪽에다 놓고 저기 저 산에 놓으면 되겠어요? 예 뒤에다 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눈치챈 복순 씨. 뭘 만든다는 거야 지금? 심기가 불편한 복순 씨 일단은 두고 본다. 대체 뭘 하려고 복순 씨의 텃밭을 저리도 들쑤시고 다니는지 일하는 아내를 눈앞에 두고 천주 씨는 호기롭게 구상 중이다. 아무리 봐도 남편이 수상하다. 하여튼 여기다 간역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만 그래. 할아버지 빨리 잠깐만 이리 와봐. 아 이리 와봐. 네. 지금 내가 가만 듣자 하니까 뭐를 만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관역 관역이 뭐야? 이거 관역 만들려고. 왜냐면 내가 저기도 자꾸 뭐 국궁장도 잘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 아니 연습하면 그러면 되잖아. 저기서 이제 여기 관역해갖고 쏘다가 나 여기 일하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어따 이 할망구로 했어. 할망구.
복순 씨는 텃밭에 관역을 세우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천주 씨는 이때다 싶어 밀어붙일 요량이다. 내 마당에 관역만 있어도 살만하다 싶다. 간 다음에 보자 내가. 남의 끓는 속도 모르고 닭백숙이 끓어올랐다. 복순 씨 밭에서 난 대파며 마늘, 대추까지 속없이 잘 구워졌다. 관역 만들 생각에 들뜬 천주 씨와 국공 동료들은 축제 분위기다. 가마솥에 잘 익힌 닭백숙 한 점, 한여름 몸보신을 제대로 한다. 위하여! 복순 씨 속은 타다 못해 재가 되어가고 있다. 드디어 손님들이 떠나고 또 와요. 이때를 기다렸다. 꾹꾹 눌러 참고 있던 부하가 치밀어 오른 복순 씨. 아까 이제 사람들 갔으니까 얘긴데 저기 내 밭에다가 관역을 맺는다고? 내가 활탈 자주 못 가니까. 지금 거기 있는 것도 맨날 뻑하면 도망가고 가면서 아이 참. 어? 다들 그래.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러지. 자주 못 가는 사람 다 그러지.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들은 풀밭이겠지만 나는 텃밭이야 여기가. 아유 이게 넓은데 내가 관역도 하나 못 만들어. 이 지금 안 나 돼. 뭐 취미는 뭐가 안 돼 안 되긴. 왜 그 텃밭 있는 데다 하냐고. 그럼 어때? 하지 마. 아무튼 관역은 안 된다고.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 천주 씨. 어휴 이놈 화살 그냥. 어휴. 뭐는 짓이야? 어휴. 어? 어휴 안 부러지냐? 에이씨. 부러지. 어? 일라.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이 할머니 이게 참나 이게 얼마짜리 알고 그래? 내나 다 부셔버릴 거야. 나 다 부셔버릴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화살을 부러뜨리다니 참을 수가 없다. 화가 가라앉을 줄 모르는 복순 씨. 활 좀 그만 쏘랬더니 적반하장도 이럴 수가 없다 싶다. 나이 70에 취미 하나 가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리도 불같이 화를 낼까. 도대체 언제까지 고집불통 아내를 받아줘야 할까. 이제 천주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황혼에 겨우 가진 취미 하나로 이렇게까지 전쟁을 치를 줄이야. 도착한 곳은 경기도 포천. 천주 씨가 답답할 때면 찾는 사람이 있다. 애들 때도 난 농사꾼이야. 그래서 내가 너 그냥 만나는 거 자체가 좋으니까. 천주 씨에게 남동생은 누구보다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동생이다. 맨날 일만 부려먹고 오늘은 있잖아. 내가 그 취미로 국공 하잖아. 화살을 막 분질러가지고 나 성질나가지고 아유 미치겠어. 형네 부부의 그동안 세월을 잘 아는 동생. 속 터지는 하소연부터 애타는 푸념까지 속 시원히 쏟아내는 천주 씨. 이럴 땐 동생이 큰 의지가 된다. 먹자고는 일인데. 그러면 일에 묻혀가지고 어디 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형수가 젊어서 형 공무원 할 때 형이 일단 돈은 쾅쾅 벌어다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형수가 애들은 가르쳐야 됐고 그러니까 젊어서도 자 물불 안 가게 봐봐. 연탄 장사에다 배추 장사에다 과일 장사에다 그냥 뭐 진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래서 애들들 그렇게 다 성공시켰잖아. 뭐 명석이 그래도 의사 원장 만들어놨지. 애들도 다 잘 됐잖아. 딸이고 아들, 그지? 동생 얘기를 듣고 보니 잊고 있었던 지난 시절이 하나 둘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러니까 형이 그런 거에 형수가 그렇게 일 계속 하는 것도 좀 이해는 해줘야 돼. 생각이 많아지는 천주 씨. 어디서부터 엉켜버린 것일까?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천주 씨. 발걸음이 무겁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부러진 화살이 마음에 꽂힌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아내의 시간과 전쟁같이 살아온 요즘의 시간이 복잡하게 얽힌다.
부부의 정도 화살처럼 부러져 버린 것만 같다. 다음 날 아침 복순 씨의 부추밭에 환한 호미질 소리가 요란하다.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는 복순 씨. 아내 곁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천주 씨. 도무지 아내는 곁을 내주지 않는다. 그때 명이 찬가. 다투지 않았다면 아내가 가장 반길 첫째 딸이 왔다. 어서 와. 풀 매는 중이야.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 딸이 왔는데도 고개 한번 들지 않는 복순 씨. 엄마 왜 표정이 안 좋네? 어? 말도 안 하고? 아니 나야 뭐 별일 있어. 맨날 니네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또 왜? 안 도와주고 맨날 내 빼고 맨날 뭐 어디 간다 핥어 간다는 둥. 어쩔 땐 말도 안 하고 도망가. 아내의 말에 이번엔 천주 씨가 고개를 못 든다. 딸은 엄마 눈치만 살피는데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한 모녀. 그 니네 아빠 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누구보다 엄마를 잘 이해하는 첫째 딸이 오니 쉰세 한탄이 이어진다. 왜 화내? 나가버려. 한바탕 하셨구만. 간역을 맺는데 돈도 비싸. 그럼 만들지 말라고. 그 가까운 데다 뭘 맺는? 맨날 핫소로 다니면서 뭘 맺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간역을 만들면 덜 간대나? 그래갖고 내가 뿔딱지가 나서 그냥 엄마가 꺾어버려서 화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지 활 꺾었다고. 어쩐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엄마 일 많이 해서 이제 살도 쏙 빠지고 눈도 쏙 들어가고. 일을 좀 줄이셔야 돼 엄마도. 아빠가 좀 많이 도와주셔야 아빠한테 되는데. 그래. 아빠한테. 엄마 좀 도와주라고. 하지. 하지. 우린 하지. 아빠 도와주라고 하지. 그동안 속 썩은 일들을 딸 앞에 풀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복순 씨다. 엄마가 일도 좀 줄이고. 살아온 대로 사는 것뿐인데 그게 문제라니.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아빠한테 많이 서운하겠지만 이제 남자가 이제 사회생활 평생 했으면은 좀 쉬고 싶고 취미생활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엄마가 좀 이해를 좀 해줘야지. 엄마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이 없어. 엄마가 많이 하는 거지 일을. 근데 아빠도 이제 칠순이신데 그걸 다 맞춰주기가 힘들지. 아빠도 좀 하고 싶으신 게 있고 좀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으신 거지. 엄마가 좀만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빠를. 없는 살림에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복순 씨. 줄곧 자신을 지켜준 남편을 잊고 살았다. 큰딸 반찬을 챙기는데 천주 씨와 복순 씨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하기만 하다. 김치랑 다 갖고 왔어요? 이건 엄마가 심은 겉절이. 열무 맛있어. 아유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우리는 반찬 안 사 먹어도 된다니까. 담아도 끝없이 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인데 조심해가. 자식 앞에선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지만 부부의 마음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것일까. 딸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복순 씨 휑하니 가버리는데 잠깐만. 왜 이래?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어? 왜? 잠깐만. 왜? 이거 갑작스러운 꽃다발에 당황한 복순 씨. 꽃이야? 태어난 척하지만 들꽃 한 다발에 마음이 녹는다. 내가 맨날 일중독이라고 괴롭혀서 미안해. 옛날 병고 줄 때 그 이뻤던 신복순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내 잘못이지 뭐 내 탓이지. 내가 앞으로는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좀 쉴 수 있게 잘할 테니까 이거 받아. 아니 누가 이 꽃 달랬어?
아이고 씨 일해 달랬지? 알았어, 내가 이제 국궁 다 놓고 이제 자기 일 도와줄게. 많이 도와줄게.